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8시가 돼서 이제 좀 방송을 좀 시작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처음으로 저희가 지금 아이디어 클럽에 방송을 한다고 살짝 공지를 한번 해봤어요. 근데 지금 많지는 않지만 한 4-5분 정도, 5분, 많이들 들어오시네요. 보면은. 오늘 생각보다 거의 저 혼자 하지 않을까 막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낮에 갑자기 한번 저희 직원들이 테스트해서 한번 혹시라도 실방송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실제로 방송도 하고, 오늘 제가 창업 지원 사업 중에 한 어제 이틀 전이죠. 이틀 전 저녁에 나왔어요. 1월 13일 저녁에 2020년 창업 성공 패키지 청년 창업 사관학교 지원 사업이 나와서 이거에 대해서 정말 중요한 사업이라서 바로 영상을 찍어야겠다 했는데 어제는 일이 너무 바빠서 못했고요. 오늘은 사관학교 여기 지원 사업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한번 소개 방송을 하고, 또 궁금한 게 있으면 또 질의응답 같은 것도 받고 그렇게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창업 지원 사업이 드디어 지난번에 통합 공고에 대해서 제가 소개드린 다음에 드디어 첫 번째 창업 지원 사업인 창업 성공 패키지 사업 중에서 청년 창업 사관학교 입교생 모집 공고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대해서 한번 여러분하고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조영래님 반갑습니다. 저희 직원이에요.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하고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하는 창업성공 패키지 방송을 한번 같이 여러분들하고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여기 위에만 제가 조금 맞추고 시작을 할게요. 됐네요. 됐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가 창업 지원 사업 오늘 청년 창업 사관학교랑 금년에 이제 팁스 통합 지원 사업 공고문이 나왔어요. 그래서 좀 아무래도 여기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드리고,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저희 채팅창에 올려주시면요, 제가 이게 보고 같이 질의응답을 제가 아는 선에서 한번 해드릴게요. 먼저 아마 저기 방송을 처음 보신 분도 계실 거니까 간단하게 소개드리면, 저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런 창업 지원 사업 중에서 특히 창업 자금 분야에서 한 10년 정도, 11년째네요. 11년째 이제 전문가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다양한 스타트업 회원분들과 교육이나 멘토링 등을 통해서 11년 동안 함께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알고 있던 지식을 좀 방송으로 좀 전파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새해 맞아서 유튜브도 해보고 태어나서 처음인 방송도 해보고 그러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큰 주제가 2개입니다. 그래서 2020년 청년창업사관학교 그리고 팁스 통합지원사업 2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고 여러분이 어떻게 신청할 수 있을지,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리면 나중에 좀 곁가지로 좀 설명을 좀 드릴 수 있는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팁스라는 사업을 준비하려면 투자금에 대한 이해를 좀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청년창업 사관학교란 걸 이해하려면 뭐 제품 개발이나 이런 쪽 같은 경우도 이해해야 되는데, 이런 좀 주변에 대한 그런 정보들도 같이 한번 좀 설명드리면서, 여러분들이 금년에 이런 창업 지원 사업들이 상반기에 많이 나오는데 탈락하면 정말 마음도 아프고 또 오랜 기간 기다려야 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입장에서 창업 지원 사업을 하시면서 좀 생길 수 있는 애로사항이나 그런 부분들을 짧은 시간이지만 해결해 드리도록 한번 노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영상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인사드리고 시작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오늘 2020년 창업 성공 패키지 지원 사업, 그 과거의 청년 창업 사관학교로 이름이 된 지원 사업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방송 소개를 맡게 된 박준석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들하고 첫 번째로 청년 창업 사관학교 지원 사업에 대해서 기본적인 공고를 소개해드리고 개인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경험이나 여러분들이 지원하실 때 조언이 되는 그런 팁 등을 좀 설명을 좀 드리고요. 오늘은 저희 첫 번째 실방송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거 채팅창 같은 걸 남겨주시면 같이 바로 거기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고민하면서 저도 좀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엄청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11년을 했고 요 창업 성공 패키지 청년창업 사관학교는 저희가 초창기 때부터 중기부랑 같이 많은 창업 장려 활동 위해서 홍보도 하고 같이 이런 행사도 많이 하던 사업이라서 아주 좀 애착이 가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반갑습니다. 네, 오늘 창업 성공 패키지 청년 창업 사관학교 사업입니다. 한번 내용을 보면서 같이 한번 따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고는 1월 13일 날 저녁에 나왔고요. 실질적으로는 어제 좀 이제 배포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제 개요를 볼게요. 사업 목적, 우수 창업 아이템 및 혁신 기술을 보유한 초기 창업자를 발굴하여 창업 전 단계를 패키지로 지원한다 라고 써 있는데요.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이 첫 번째로 보셔야 될 포인트는 바로 여기 있는 초기 창업자라는 멘트입니다. 초기 창업자라고 하는 거는 사업자 등록을 낸 다음에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의미를 합니다. 즉 아직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예비 창업자는 지원을 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사업을 지원하려면 반드시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는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밑에 보시면 정규 과정과 추가 과정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규 과정이라고 하는 거는 창업 후 3년 이내에 초기 창업 패키지 초기 창업 기업이 대표자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3년 이내에 초기 창업 대표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예비 창업자는 좀 어렵구나라는 생각하게 되고요. 여러분이 좀 아셔야 될 거는 요 뒤에 있는 추가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 청년 창업 사관학교라는 이 창업 성공 패키지 사업은 좀 특별한 걸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게 특별하냐면 기본적으로 이 사업을 완료를 한 사람들을 이제 졸업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졸업 기업들에게 한 번의 기회를 더 줍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인 창업 지원 사업인 초기 창업 패키지가 있습니다. 유사한 사업은 초기 창업 패키지 사업은 그냥 한 번 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추가 과정이라는 게 없고 후속 지원이라고 해서 좀 적은 금액의 지원 사업만 있는데, 청년 창업 사관학교는 옛날에 MB 정권 때 그때 나온 사업으로 아주 창업을 장려하고자 아주 주도적으로 그렇게 많은 투자를 했던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특히 청년들에게 기회를 주는 의미도 있고, 그래서 실제로 천년도에 한 번 받으면 그 다음 년에 한 번 더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최대 1억 원을 2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지원 사업입니다. 그 부분이 가장 이제 창업을 준비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가장 메리트가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에 17개의 사관학교가 있는데 여러분은 그 중에 한 군데의 기관에 지원을 해서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자, 보시죠. 일단 모집 인원을 보시면 총 1000명, 1035팀으로 상당히 많은 팀을 뽑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4개의 권역 중에서 단 하나만 지원이 가능하다. 여러 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수도권, 충청, 호남, 영남 이렇게 되고요. 최종 성전자는 창업 공간에 입소, 준입소라고 써 있고 반드시 필수 교육의 코칭을 이수해야 된다라고 써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창업 공간을 사무실을 쬐끄맣게 줍니다. 공용 사무실을. 근데 여러분이 그 공용 사무실에서 계속 출근하면서 일하는 거를 입소라고 하고, 근데 나는 저기 따로 공장이나 사무실이 따로 있어. 그래서 그런 작은 사무실은 우리가 쓸 수가 없다라고 하는 분들은 준입소형으로 나중에 신청서에 체크를 해서 지원을 하시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입소라고 하는 부분들은 사관학교별로 사무실을 주는데 최대 4석까지 준다.
그리고 주입소는 주 1회 이상만 공동사무 공간을 의무 출근하면 된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 알고 있는 그 청년창업학교는 입소의 비율이 매우 높았어요. 나중에 체크를 하다 보면 입소 부분에서 그 선정될 가능성이 높고, 준입소는 TO가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000명이라고 해도 준입소는 전체 그 입소와 준입소를 TO로 나누면 준입소가 전체의 한 10% 정도나 20% 정도 될 정도로 매우 작았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내가 정말로 그 사관학교에서 주는 사무실을 이용할 게 아니라면 지원하시는 분들은 좀 입소를 하시는 게, 여기 옆에도 써 있지만 체크돼 있죠? 입소가 우대라고 체크가 돼 있죠? 근데 이게 우대가 얼마나 우대인지는 감이 안 오시잖아요. 그래서 제 기억에 아마 이게 8이면 요거는 한 20%, 한 8대 2 정도는 입소가 유리하고 TO를 많이 뽑는다라고 말씀을 한번 좀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금년에 이게 기관별로 다를 수는 있지만 제가 여태까지 했던 경험은 그랬었다. 그리고 1년 1년 추가 지원을 하니까 최대 2년간 받을 수 있는데, 1년 차도 여러분이 발표하고 선정이 되셔야 되고, 2년 차도 똑같이 서류 넣고 발표해서 합격이 되셔야 지원이 됩니다. 신청권형 및 모집 규모라고 써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이 체크하실 거는 이 부분입니다. 신청일형제 사업장 소재지 기준으로 한 곳에만 지원이 가능하다. 그래서 여기는 다들 사업자 등록을 한 창업기업이 지원을 하시기 때문에 사업장 소재지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수도권 및 강원은 요 중에서 하나를 골라라. 충청권은 요 아래쪽에서 하나를 골라라. 그리고 호남권은 여기서 네 군데 하나를 고르고, 영남도 요 네 군데 하나를 골라라.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각 사관학교별로 중요한 건 옆에 이 TO가 있습니다. 즉, 요 TO도 있고 경쟁률이 서로 상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강원이 경쟁률이 10대 1이 나왔다. 근데 서울은 경쟁률이 뭐 5대 1 나오고 막 이럴 수도 있는 겁니다. 보면은. 그래서 이 경쟁률에 따라 상이하다라고 여러분이 좀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호남, 제주, 영남권 전부 다 여러분이 사업장 소재지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신청 기반 및 방법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2월 6일까지. 근데 몇 시까지? 5시까지. 그래서 2월 6일 뭐 저녁 뭐 11시 59분 59초 아니고요. 5시까지 마감입니다. 여러분이 아마 좀 이걸 준비하시려면 설날 때 조금 바쁘시게 보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2월 6일에 신청을 하시면 한 주 정도 서류 심사를 거쳐서 서류 심사가 발표가 되고, 서류 심사 끝나자마자 바로 발표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접수가 끝나면은 바로 발표가 2월 6일에서 2월 7일이니까 한 12일, 딱 2주 정도밖에 시간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접수가 돼서 내가 합격자 결과를 나올 때까지 놀면 안 됩니다. 이 기간에 우리는 발표 준비를 하셔야 돼요. 이 기간에 여러분이 이제 발표 준비를 하셔야 나중에 이 발표 심사 때 되겠죠. 그리고 설령 탈락한다고 해도 스타트업이 이런 발표와 서류 준비는 계속 여러 번 해야 늘고 상당히 많은 시간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합격률과 상관없이 준비하신다고 생각하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발표 심사가 끝나면 심층 심사가 한 번 있고 최종 결과가 나와서 3월에 바로 이 사업이 진행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가장 빨리 나오는 사업이기도 하지만 또 그만큼 일정이 빡빡하다. 그래서 서류 준비가 끝나시면 바로 발표 준비를 가셔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려볼 수가 있습니다. 필수 서류, 지원사업 신청서 한 부, 이용 개인정보 동의서 한 부 써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서류, 기창업 3년 이내 증빙서류, 뭐 사업자 등록증이면 되겠죠. 그리고 기술 경력 보유 증명 뭐 이런 내용이 써 있습니다. 가점 사항 같은 게 있고요. 내용을 한번 보시면서 천천히 요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요건이라고 써 있는데, 공통요건은 이제 만족을 해야 된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이거죠. 만 39세 이하, 일단 만 39세고 창업 후 3년 이내, 결국 만 39세 엔드 조건이에요.
만 39세도 이하여야 되고 창업 후 3년 이내 기업이어야 된다. 둘 다 만족시켜야 지원이 가능한 사업입니다. 아예 친절하게 적어놨어요. 2017년 1월 14일 이후 창업기업은 지원할 수가 있다라고 써있고요. 두 번째, 근데 여기 저도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있는데, 예비 창업자는 최종 합격일부터 협약일까지 사업자 등록을 완료하고 사업자 등록증을 제출해야 된다라고 써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하고 좀 나중에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거는 그 예비 창업자가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나와 있으면 예비 창업자가 지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예외상으로 이 부분을 적어 놨는데 실제로 지금 예비 창업자 하라고 하더라도 3월 9일까지 아까 여기 협약일이 여기 아까 협약일이 나와 있었어요. 앞에서 보시면 요 협약일이 어디냐? 지원 절차에 있었죠. 네. 여기 있네요. 협약일이 3월 9일이잖아요. 그래서 3월 9일 전까지 지금 예비 창업자는 3월 9일 전까지만 사업자 등록증을 제출해야 되면은 가능하다라고 써 있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이거 공문이 조금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창업 기업이 대표자잖아요. 그럼 예비 창업자는 지원이 안 돼야 되거든. 근데 여기 밑에 써놨어. 그러면은 제가 만약에 이거 공문을 쓰면 만 39세 이하의 예비 창업자이거나 창업 후 3년 이내의 기업인데 단 예비 창업자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조금 문서상에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창업 기업 우리 정부에서 창업 공고문들이 나올 때 많은 분들이 이런 부분을 오해를 해서 또 잘못하면은 바로 탈락되고 그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내가 예비 창업자인데 요 사업 보고 난 이거 지원 가능한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이 되시면 당장 이거 방송 보신 다음에 여기 기관에 전화를 거셔서 확인을 하시고, 그리고 어쨌거나 우리가 이런 창업 지원 사업들은 사업 계획서가 비슷하기 때문에 일단 사업 계획서 준비하시면서 바로 전화로 확인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상당히 지금 오해를 불러올 수 있는 그런 공문의 표현이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창업기업의 업력을 판단은 개인 사업자는 사업 개시일, 사업자 등록증을 보고, 법인기업은 등기부 등본상의 회상 설립 연월일이 지금 업력이 판단 기준이 된다는 거죠. 이 얘기가 어떤 얘기냐면 개인 사업자는 상관없습니다. 사업자 등록일에 찍힌 날짜로 하면 돼요. 그런데 법인 사업자의 같은 경우는 이런 수가 있습니다. 제가 12월 1일에 법인 등기부 등본에 회사 성립 연월일이 써 있어요. 12월 1일로. 근데 사업자 등록은 12월 16일부터 한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회사가 먼저 법인 등기부등상 생기고 그 다음에 사업자가 등록일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인은 사업자 등록일이 아니고 회사 성립 연월일 더 빠른 날짜로 창업기업이 업력을 판단을 하겠다라고 지금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네, 이런 밑장 빼기 공무원이라고 써 있는데 여기 담당하는 공무원분들도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해 주시고, 또 이런 실수가 상당히 자주 나오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이 사업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원 사업 쪽에서 다수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도 꼭 한번 어떤 사업을 나오든 간에 계속 확인하고 체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 개인사업자에서 포괄양수도를 통한 법인 전환 시 개인사업자로서의 업력을 판단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보통 개인사업자가 법인 전환하면 업력 계산은 개인사업자의 기준으로 업력을 판단하는 게 이제 중기부 창업지원법상에 맞는 의미가 되겠고요. 업력 3년을 초과한 기업이 다수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여러 개의 기업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회사를 사업자를 여러 개 낼 수 있어요. 여러 개의 사업장을 낼 수 있지만 어찌됐든 간에 이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이 별도로 우리가 정한 선정표에 3년 이내 창업기업에 해당이 되면
신청이 가능하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보통 공동대표로 이제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대표 아니면 여러 명이 각자 대표로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 명이 회사의 대표일 때는 대표자 중에서 단 한 명이라도 이 조건을 다 만족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뭐 이 사업 때문에 그런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에게 제가 좀 의견을 드릴 수 있는 거는, 공동대표를 할 때도 보통 막 좋거든요. 야, 우리 사업해가지고 5대5로 같이 하자, 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얘기하실 수가 있는데, 5대5로 하는 것도 좋지만, 실제로 이런 요건을 만족을 해야 되고, 또, 실제로 이런 사업의 내용을 보면서, 한 분은 나이가 뭐 50, 한 분은 30 이러면은, 이게 충족이 안 되겠죠. 이 사업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공동대표로 뭐 하는 것도 좋지만, 가급적이면 우리나라에서 공동대표가 그렇게 경영 분쟁이나 이렇게 좀 안 좋게 끝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잘 생각해서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법인기업 대표자의 경우 최대 주주이어야 한다라고 써 있고요. 그리고 최종 합격자는 전업으로 사관학교 지원 사업을 충실해야 된다. 한마디로 회사를 다니면서 다니지 마라라는 내용이 들어있는 거죠. 근데 어떤 창업 지원 사업에 이런 전업 규정이 없거든요. 그래서 전업 규정이 있는 사업과 없는 사업으로 나눠진다라고 여러분에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어요. 뭐 당연히 제대로 안 할 경우에는 뭐 중도 퇴교될 수 있죠. 근데 기본적으로 제가 중도 퇴교되는, 그러니까 강제로 열심히 안 해서 강제로 쫓겨나는 경우는 여태까지 겨우 제가 경험에서는 거의 확인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실하게만 하시면 뭐 중간에 문제되는 일은 거의 없을 것 같고요. 여기 또 예비 창업자 규정이 있네요. 예비 창업자는 최종 합격일까지 사업자 등록증을 제출해야 된다라고 써 있고, 예비 창업자는 주민등록상 소재지를 해당 권역 내 한 곳에만 제출 가능하게 써 있어요. 이러면은 제가 봤을 때 우리 예전에 금년에 제가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 때 설명을 드렸잖아요. 여기서는 만 39세 이하고 3년 미만 기업. 그럼 통합공고문이 잘못됐죠. 왜 예비 창업자가 여기서 되는데 안 된다고 썼나요? 그런 부분에서는 이거는 제가 좀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부분이지 않을까 싶고, 어찌됐든 간에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통합공고가 큰 내용만 보여주고 세부 공고에서는 더 다양한 내용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희도 통합공고 설명을 드릴 때 여러분들이 말씀드렸잖아요. 항상 세부 공고를 꼭 그 통합공고 내용이 세부 공고랑 다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예비 창업자 규정은 통합공고와 내용이 다른 부분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기술 경력자는 만 49세 이하까지 참여가 가능합니다. 역시 이 사업은 특수하게 만 49세 이하에 여러분이 개발하고자 하는 창업 아이템에 관련돼서 무슨 설계를 한다든지 뭐 회로 개발 같은 거 한다든지 소프트웨어 개발이든지 뭔가 여러분이 하는 아이템에 관련된 기술을 보유하신 분들은 참여가 가능한데, 다만 요게 가나다라 마에 뭐 석사는 3년 이상, 학사는 5년, 전문대 7년, 고등학교 10년 뭐 이런 조건을 만족하면 된다라고 써 있고요. 실제로 나중에 증빙 서류를 내시면 접수가 가능합니다. 추가 과정도 같이 붙어 있는데요. 추가 과정은 청년창업사관학교 7, 8기 졸업 그리고 9기 졸업 예정자만 신청이 가능하다. 즉 사관학교가 이 사업의 장점인 부분은 결과적으로는 요 하나의 사업을 이 사업 받으면 1+1이 가능하다는 게 제일 크죠. 그리고 다른 창업 사업을 받았을 때는 이 사업에 들어올 수 없는 약간 배타적인 의미가 있죠. 네, 아유 이용 대표님, 네 방금 여기까지 오셨네요. 감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추가 과정은 졸업 기업만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원 내용을 보시면 정부 지원금은 최대 1억 원까지 지원을 하고 총 사업비 70%까지 뭐 지원한다고 써 있는데요. 상세 내용은 좀 뒤에 보겠습니다. 사용 용도, 그리고 시제품 개발비, 기술 개발비, 기술 정보 활동비, 지재권 취득비, 마케팅 써 있는데 조금 말이 좀 표현이 애매하시지만 사업에서 필요한 비용들은 거의 다 지원을 한다고 기본적으로 보실 수가 있고요. 이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우리 제품 만들기 위해서 뭐 기계가 하나가 필요해. 그래서 뭐 우리 회사의 제품 만들기 위해서라면
뭐가 필요하달까요? 뭐 레이저 포인터나 3D 프린터가 필요해. 그러면 그거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비도 살 수 있고 소프트웨어도 살 수 있고 외주 개발, 금형 제작 다 가능하고요. 그리고 기술 정보 활동비는 뭐 책을 사 읽는다든지 관련된 세미나에 참가한다든지 학회 이런 것도 다 가능하고 홍보비, 특허 출원 뭐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들은 어지간하면 지원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다만 여기서 좀 지원이 조금 안 된다고 볼 수 있는 게 예를 들어서 뭐 개인적인 핸드폰비 이런 것들은 거의 지원이 안 돼요. 완전히 좀 사비라고 생각될 수 있잖아요. 밥값이나 뭐 기름값 이런 부분들은 아주 조건부로 지원이 되고 대부분의 경우는 지원이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써 있는 부가세나 관세 등 이제 국세에 대한 비용들은 정부 지원금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국세 부분은 어차피 이것도 국가 지원이니까 국세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창업자가 부담한다라고 써 있고요. 부가세는 환급을 나중에 받으시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 돈으로 내고 나중에 환급을 받아라라는 내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총사업비 예시가 있는데 이 부분을 한번 보시면 지금 예시는 정부 지원금을 7천만 원을 받았으면 여러분이 1,000만 원을 내야 돼요. 그리고 2천만 원은 현물이라는 금액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창업기업이 정부가 70% 지원이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총 1억을 지원한다고 정부의 지원금이 70%라고 나오는데요. 총사업비가 1억이면 정부는 이 총사업비 기준으로 70%만 지원할 게란 내용이에요. 30%는 기업이 부담해라라고 하는데, 그럼 기업이 부담금이 3천만 원을 부담해야 돼요. 그럼 아무리 창업지원사업이지만 3천만 원이 작은 돈은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현물이라는 금액으로 해서 이 정부 지원금에서 대표자의 월급을 가져가지 마라. 대표자의 인건비는 대개의 창업지원사업에서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그거는 이렇게 현물 처리를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뭐 이거 말고 현물 처리 따르게 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어쨌거나 회사가 나가는 경비일 현물 처리를 함으로써 좀 창업기업이 자금 부담을 줄여주는 거죠.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이 7천만 원 받으면 1,000만 원을 내야 돼요. 근데 선생님 저는 이거 최대 1억까지라면서요. 저는 정부 지원금 1억이 다 필요해요. 요즘에 최저임금도 올랐고 생산민 원가도 올랐어요. 그럼 난 이건 7천이 아니라 이렇게 1억으로 쓰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 1억으로 이렇게 쓸 경우에는 요 총사업비가 달라집니다. 요 총사업비는 요 1억을 0.7로 나눈 금액이 돼요. 이렇게 해서 나눈 금액이 아마 1억 4천 얼마 뭐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현금 부담금이 아마 14286 이렇게 1428만 6천 원 아마 이렇게 나올 거고, 여러분이 현물 내시는 게 한 2571만 원 이 정도를 여러분이 내시게끔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하실 때 먼저 내가 1억 받고 싶어요. 그럼 1억을 정부 지원금 0.7로 나누시면 그게 총사업비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 총사업비 10%가 현금, 요 총사업비 20%가 현물 이런 식으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어디서 세미나 하는 것보다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더 설명이 자세한 것 같기도 해요. 보통 외부에서 세미나를 할 경우에는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쫓기는데, 뭐 오늘 방송은 뭐 제 시간 저녁에 낮에 일하고 저녁에 제 시간 내서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는 거니까 뭐 아주 어떤 면에서는 기분이 좋습니다. 뭐 창업 인프라 지원 써 있는데 뭐 두두들 넘어갑니다. 후속 연계 지원이라고 해서 졸업 후 5년간, 즉 창업 7년 미만인 때까지 지원을 하는데, 정책자금 지원 상당히 좋습니다. 청년전용자금, 창업기업 지만자금 뭐 이런 정책자금 지원 써 있어요. 제가 앞에 영상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정책자금 얘기했잖아요. 요 청년창업사관학교가 원래 중소벤처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연계가 되어 있고, 실제로 요 자금들 중에 일부 예산은 요 청년창업사관학교 졸업생을 위한 자금으로 또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또 이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또 주로 하는 일이 마케팅과 판로 개척에 관련된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에 지원을 하시면 기본적으로 우대를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중소벤처기업 지원 사업이 가장 큰 부분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가장 큰 내용이 정책자금과 마케팅 판로 부분인데, 이 부분을
나중에 중소기업 유통센터라든지 아니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정책자금 지원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 서류평가 1단계 기본적으로 서류 접수를 하는데 가점은 3점입니다. 가능하면 여러분이 가점 을 최대한 확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발표 심사 대상은 1.5에서 2배수라고 하는데 이 배수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리면 이번에 만약에 우리가 100명을 뽑을 거예요. 최종적으로 100명을 뽑을 거다. 그럼 2배수는 서류에서 200명을 뽑겠다는 걸 의미해요. 1.5배수니까 150명이죠. 그래서 2배수라고 하면은 200명 뽑고 나중에 발표 평가나 뒤에 있는 심층 평가 때 100명을 탈락시키겠다는 얘기죠. 즉 2배수란 얘기는 내가 경쟁률이 이제 최종 경쟁률이 2대1이구나. 그리고 1.5배수는 최종 경쟁률이 1.5대1이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진짜 이게 1.1대1에서 탈락한 그 0.1명도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내가 이게 만약에 합격이 되면 그런 거 너무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 시간까지 준비하시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서류 심사 면제 대상이라고 써 있는데 일단 한번 읽어보죠. 예비 창업 패키지 중 주관기관 추천자, 창업성장 기술개발 중 중소기업 기술진흥원장 추천자,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도 추천받은 사람, 전역한 장병 중에서 추천자, 그리고 창업성공 패키지 프리스쿨 우수평가자. 그죠? 그러니까 뭐 우수등급자 해가지고 이렇게 서류심사 면제가 됐는데,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이제, 가능하면, 근데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을 미리 좀 알려주지. 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개인적으로. 왜냐면, 이런 부분에 대한 정보도 창업자가 알아야 되는 되게 중요한 스타트업이 정보인데, 만약에 제가 만약에 지금 이제 창업을 만약에 했다고 하더라면 이런 정보를 좀 미리 좀 알려주고 자 내년에 이런 거를 우세하니까 미리미리 준비하세요.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근데 보통 공문이 그렇게 나온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그냥 정보가 없는 분과 정보가 있는 분의 좀 차이가 좀 발생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창업자가 이런 정보를 알기 위해서 노력도 많이 해야 되고 특히 이런 혁신센터나 이런 데랑 관련이 된 사람들이 또 우대를 받는 부분이 어떤 면에서는 타당합니다. 이런 사업 쪽에서 나름대로 우수하다고 인정을 받은 거니까. 근데 좀 이렇게 우수하신 분들은 근데 좀 미리 좀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일반 창업하시는 분들한테 이런 내용의 면제 대상이나 이런 내용의 정보가 만약에 미리 알고 준비하시면 좀 좋을 텐데 라는 생각이 개인적인 생각이 좀 들었어요. 안 그러면 그냥 순수하게 정말 개발이나 창업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은 조금 아쉬울 수도 있거든요. 그런 생각이 좀 개인적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가능하면 담당하시는 분들이 좀 미리 알려줘야 우리 스타트업도 미리 준비하고 가점도 받고 그럴 거잖아요. 왜냐하면 서류심사 면제권은 되게 크거든요. 왜냐하면 아까도 보셨지만 발표는 2대1 미만이에요. 근데 서류는 막 10대1, 20대1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되게 큰 중요한 정보라서 미리 알려주시면은 좋을 것 같고 그거를 가능하면 좀 온라인으로 좀 공개를 해서 자주 좀 많은 분들 창업자들 알게 하셔가지고 그런 걸 대비를 한다면 우리나라 스타트업 분들 많이 준비 잘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잘 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발표평가 내용 등등등 써 있어요. 창업 모델, 사업화 계획 등 결국 사업 계획을 발표 잘 하시면 되겠다는 얘기고 밑에 보시면 발표 PT는 신청자 본인으로 불참 시 선정 제외 대상으로 제외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본인이 해야지 직원이나 대리인 발표는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이게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이 기본적인 속성입니다. 대리인이 지원이 안 된다는 건 대단히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예전에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여기 단계하셨던 이제 분 중에 한 분이 최근에 어떤 분이 떨어졌다. 근데 이제 어떻게 그걸 심사하셨던 분이네. 예전에 심사하셨던 분이 이제 심사 후기를 알려주셨어요. 근데 그거를 예전에 있었던 내용을 얼핏 들으셨는데 대리 발표를 하다가 이렇게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발표자가 직접 나온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바지 사장을 내세운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청년인데 예를 들면 그럴 수 있어요. 저는 막 예를 들어 제가 이제 작년인데 저는 이 사업에 참여를 못 하니까 그러면 뭐 조카나 이런 분들을 이제 대리로 이렇게 사업해서 쓰게 하고 그 본인이 이제 그냥 대신해서 발표하고 이렇게 받아버리면 부정수급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중기부 사업이 굳이 이 청년창업사관학교 아니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이 중기부 사업은 신청자 본인이 불참하는 게 원칙이고 특히 창업지원사업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직원이 참여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꼭 먼저 이해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대리 발표라던가 이런 걸 했었던 안 좋은 선배분들이 있어서 실제로 진짜 바쁠 수도 있는데 그런 창업기업분들 일부는 이거는 여러분이 룰이라서 인정을 힘들어도 하셔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신청평가 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심층심사 단계가 있는데 일자리 우수기업을 우대한다 10% 이내의 점수로 가점을 주겠다라고 내용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뒤에 내용이 좀 있을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일자리 안정자금이라든지 청년 내일 채용 공제라든지 그래서 국가에서 지금 정한 그런 고용에 관련된 지원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많이 가점상을 넣겠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일자리 우수 중소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걸 의미를 해요. 일자리 우수 중소기업이라는 거는 4대 보험 기준으로 우리 회사에 지금 상시 근로자가 몇 명인지를 기본적으로 봅니다. 보통 고용에 대한 지표 평가는 일반적으로 그런 식으로 보게 되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심층 심사도 본인으로 불참할 경우는 제외된다. 반드시 모든 심사는 본인이 해라고 여러 번 강조를 했죠. 여러분도 뭐 바쁘다 뭐 이런 얘기하면 안 돼요. 내용 보겠습니다. 다음 결과 발표 뭐 어떻게 써 있고요. 그리고 입교 대상자는 선정 결과 통보일로부터 제가 말이 좀 빠른가요? 네, 선정 결과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현금 부담금을 납부해라라고 써 있습니다. 즉 7천만 원 지원 대상자는 얼마? 1,000만 원. 그리고 1억 지원 대상자는 약 1,500만 원을 여러분이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뒤에 다음이 어느 거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업이 중단되거나 정부 사업비가 환수된다든지 여러 가지 제재가 있어요. 사업비 용도외 사용이라고 써 있습니다. 허위 제출. 당연하죠. 이게 국가 세금으로 지원이 되는 거다 보니까 말 그대로 허위로 잘못된 자금을 쓰는 거를 우리가 유용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국가 자금을 유용하면 안 되죠. 그래서 국가에서 정한 예산대로 비용을 써야 됩니다. 다만 그런 건 있습니다. 선생님 제가 시제품 제작비를 3천만 원으로 예산을 썼는데 실제로 개발해 보니까 5천이 나왔어요. 어떻게 해요? 그러면은 다른 데 남는 사업비를 시제품 제작비로 좀 바꿔달라고 요청하는 그런 절차가 나중에 있습니다. 전용이라고 하는데 나중에 그렇게 사업비를 전용해서 쓰시면 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기간 내 미제출 포기. 네, 포기하면 뭐 당연하죠. 서류 못 내도 당연히 안 됩니다. 부도나 폐업, 법정관리, 개인회생 파산 당연히 안 되죠. 이런 경우들입니다. 그리고 창업자가 창업한 기업이 타인에게 양도를 해도 안 됩니다. 당연하죠. 타인에게 양도한다는 것도 대리도 의미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도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 그죠? 기본적으로 올바르게 돈을 쓰고 올바르게 집행하면 크게 문제될 건 없으세요. 여기 내용을 보시면 2020년도 중복 신청은 가능하지만 최종 선정은 하나만 된다라고 써 있습니다. 여러 개의 창업 지원 사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여러 개를 신청할 수 있지만 여러 개를 동시에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포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 개만 가능하다. 이건 다른 중기부 창업 사업도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옛날에 중기부의 창업사업화 자금을 받은 분도 안 돼요. 옛날 중기부 창업자금을 받으셨던 분도 지원이 안 되고 현재 그 수행 중인 분도 안 됩니다. 다만 중기부 사업 중에서 예외적으로 예비 창업 패키지는 한 번 더 지원이 됩니다. 라고 돼 있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할 전략은 그거예요. 내가 이번에 예비 창업자예요. 그럼 금년에 예비 창업 패키지를 받았어요. 그러면 내년에는
창업 성공 패키지 이걸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내년에 이걸 또 받아요. 예비 창업 패키지 1억까지거든요. 그럼 예비 창업 패키지 1억, 상업 성공 패키지 1억. 그럼 내년에 창업 성공 패키지 추가 자금까지 하면 1억. 그럼 매년 1억씩 받을 수 있죠. 3년에 3억까지 받을 수 있잖아요. 이런 자금이 있다는 게 청년창업사관학교의 매력이고, 그리고 요즘엔 예비 창업자는 예비 창업 패키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여러 번 방송에서 말씀드리지만 반드시 요즘엔 예비 창업 패키지가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자를 먼저 내는 거는 가능한 지향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렸었죠. 여기서 체크하실 거 하나 더 있습니다. 타 중앙부처의 창업지역 상업화 지원 사업에 선정이 돼서 완료하신 분은 지원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거를 꼭 여러분이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즉 이게 어떤 거냐면요. 예를 들어서 제가 경기도 창업사업화 지원 사업이라는 게 있다고 합시다. 거기에 선정이 돼서 작년에 3천만 원 받았어요. 그러면은 그리고 그 사업이 12월에 끝났습니다. 그러면은 이건 금년에 이제 2월 접수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사업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지원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지원이 가능한데 1,000만 원을 넘는 지원금을 받은 경우 1,000만 원 초과액은 차관함달 써 있으니까 나는 작년에 경기도에서 3천만 원 받았으니 1,000만 원 초과액이 2천만 원이죠. 즉 2천만 원은 차감을 하겠다. 그래서 작년에 경기도 지원사업 받은 분들은 최대 8천만 원까지 지원이 되겠죠.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즉 중기부 사업을 한 번이라도 창업사업화 받았던 분들은 못해요. 청년창업사관학교 추가 과정이 아닌 이상. 하지만 내가 경기도 뭐 천안 강원도 막 이런 데서 도지자체나 이런 데서 하는 창업사업화 받았었고 종료하신 분은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평가 중 유의사항이라고 뭐 등등 내용이 나와 있고요. 공고문을 열심히 읽어라. 몰라서 못했어요 라고 해봤자 본인 인정 안 해준다 뭐 이런 내용들이고요. 그래서 이런 공고문에 대한 해석은 되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하다가 만약에 막히시는 게 있으면 반드시 여기 문의처에 전화번호가 있잖아요. 전화해서 여러분이 명확하게 답이 나올 때까지 물어보십시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창업 업력, 아까 여러 개의 회사가 있을 경우에 이런 창업자에 대한 판정표가 있는데 상당히 좋은 자료거든요. 그래서 보통 사업자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는데 이 판정표가 있어요. 이 판정표가 생각보다 전문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꼭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스타트업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대표님 큰일 났어요 하고 전화 왔어요. 그래서 왜 뭐 때문에 뭐가 문제야 하고 전화했더니 이제 스타트업이 회사가 두 개예요. 하나는 서울에 있고 하나는 경기도에 있어요. 근데 서울에선 제조업을 하고 이번에 소프트웨어를 하려고 경기도에 사업자를 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회사가 두 개신데 하나의 회사가 이미 서울에서 몇 년 사업을 하셨네요. 그래서 3년이 넘었기 때문에 우리는 지원이 안 됩니다 라는 내용을 얘기를 하시더라 이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내용을 보시면 여기서 보시면 그 회사가 법인이었거든요. A 법인이 얘가 제조회사예요. 을장소에서 이게 소프트웨어 경기도예요. 갑장소에서의 파업 기존 사업을 폐업하지 않고 A 법인이 있는 곳이 갑입니다. 폐업하지 않고 다시 B를 설립해서 간다. 문제가 없잖아요. 창업이거든요. 이렇게 판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런 것들 뭐 법인 전환, 형태 변경 이런 부분들만 만약에 여러분이 되지 않는다면 기본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창업 업력 기준, 업력 3년을 초과한 사업자가 기준 일자 기준 타업정으로 창업한 경우 새롭게 창업한 업력을 적용한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업력 3년을 초과했어. 그러면 이 사업에 원래 지원이 안 돼야 돼. 근데 기준 일자 기준에 타 업종으로 다시 창업을 한 거죠. 그러니까 새로 사업자를 낸 거예요. 새로 사업자를 냈다면 그거는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내용 한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Q 2010년부터 개인 사업자로 도매업을 운영하던 분은 제조업을 위해서 2019년 1월에 신규 법인을 했다. 입교 가능하냐? 도매업하고 지금 제조업은 업종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창업이 가능을 하겠죠. 네, 그런 부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이 어떤 사업에서는 인정이 안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맞았기 때문에 나는 딴 사업도 똑같을 거자 생각하시면 안 되고 다를 수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어요. 현물 계산 기준 뭐 여러분이 뭐 참고로 해서 보시면 되겠고 뭐 이거에 준해 가지고 뭐 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뭐 여러분 보통 일반적인 대졸 학사의 경우 월 220까지 인정하겠다. 그럼 월 220에 12개월이면 대충 한 2,700만 원 정도 되나요? 2,600 좀 넘을 것 같은데요. 2,600 정도는 현물로 인정을 한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럼 아까 제가 최대 1억을 받았을 때 2,571만 원이니까 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학사이신 경우도 그냥 웬만하면 다 현물 처리가 가능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신청 제외 대상 거의 동일합니다. 세금을 체납 중이다. 지원 안 됩니다. 대출이 연체된다. 지원이 안 됩니다. 다만 체납이나 연체라고 하더라도 여기서 심사하기 전에 그 부분을 해제하면 지원을 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개인회생을 했어요. 제가 신용이 안 좋아서. 그래서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했다 하더라도 법원에서 이렇게 인가를 받았다면 지원이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나라 창업지원 사업은 생각보다 사업이 잘 안 돼서 폐업했던 분들에게도 후한 지원을 한다. 그리고 중기부의 사업을 받았던 분들은 안 된다. 다만 예비창업 패키지나 아니면 지원이 제외다. 예비창업 패키지는 한 번 더 받을 수 있다. 그리고 타 중앙부처의 창업지원 사업에 선정해서 완료 중이면은 지원이 되는데 수행 중인 자, 사업기간이 중복되는 경우는 지원이 안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이고 유튜브 링크 뿌려주러 가신다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참 제가 참 그동안 저기 참 많은 분들이 또 도와주고 계시네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추가 과정, 정규 과정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뭐 이렇게 써 있어요. 뭐 청년 창업 졸업기업의 대표자가 창업기업 동일성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뭐 대표자가 바뀌었거나 뭐 회사가 바뀐다던가 뭐 그런 부분들이겠죠. 뭐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원 제외 대상, 뭐 유흥업소 그리고 사행 관련된 시설 아니면 다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다음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했던 2009년부터 19년까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해당이 되시면 이 사업에 지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즉 예전에 제가 2013년에 초기 창업 패키지 한 걸 받았는데요. 2013년에 요 1번 라인에 해당하는 사업을 받았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럼 과거에 받았기 때문에 지금 새로 회사를 내도 요 사업을 지원받기가 어렵겠죠. 네. 기아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세무사님 오셨네. 네, 반갑습니다. 세무사님. 네. 다음 보겠습니다. 서류 심사에 대한 가점 사항을 한번 여러분들하고 한번 같이 볼게요. 특허권과 실용신안권을 보유 중인 자, 출원 중인 거는 지원 안 됨.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특허권과 실용신안을 등록까지 받아야 여러분이 가점이 됩니다. 여성 가점 되고요. 장애인 가점 되고, 만 29세 이하 가점, 공고1 기준 1년 이내 프리스쿨 심화 과정 하면 가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좀 드릴 수 있는 팁은 이 청년 창업 사관학교는 매년 여러 번 프리스쿨이라는 무료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 교육을 들은 분은 무조건 가점도 되고 이 교육이 우수 수료생은 서류 평가 면제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차년도에 청년 창업 사관학교 가고 싶어. 그러면 프리스쿨 심화 과정을 반드시 이수하기를 권장을 드릴게요. 그리고 창업 경진대회 수상에도 가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모전이나 경진대회가 있으면 열심히 나가셔라 라고 의견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최근 2년 이내 중소벤처기업부 교육을 들어도 가점, 사회적 기업이라도 가점, 일자리 안전자금 가점, 미래성과공유제 가점, 내일체험공제, 청년 내일체험공제 가점, 투자유치 받은 업체 가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이 창업 지원 사업이 특징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나가 기본적으로 국가가 창업을 장려하기 위해서 나온 사업이기는 한데요. 한편으로는 잘 나가는 기업에게 적극적으로 국가 예산을 지원을 해서 더 큰 기업으로 키우겠다는 의미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약간은 여기서 이런 부분이 결국 그렇거든요. 이제 머릿속에 아이디어만 있고 갓 시작하는 분들은 여기 있는 혜택들, 특히 이쪽의 혜택들은 거의 받을 수가 없어요. 보면은. 그래서 창업에서 여기까지 내가 가점까지 제대로 받고 창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창업의 준비 기간을 늘리고 충분히 이 중기부 창업사업화 이전에 다른 지원 사업들도 있거든요. 특히 예를 들면 예비 창업 패키지라든지 지자체에서 하는 사업들도 있거든요. 그런 거를 받아라라고 얘기를 한번 드려볼 수가 있죠. 이런 경진대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창업 준비 과정에서 여러분이 철저히 많은 것들을 준비할 때 여러분들은 충분히 여기서 가점 받고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준비를 열심히 하신 분들은 가점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미리 준비하는 분들이 선정률이 높아요. 그래서 어느 날 이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오늘 처음 영상 보고 이거 자료 받고 이제 일주일 안에 사업계 써서 내야 되는데 그건 난 떨어지나요? 그런 건 아닙니다. 어찌됐든 간에 창업 아이템이 뭔가 사업성도 있어 보이고 혁신성도 있고 그러면은 또 뽑힐 수 있어요. 제가 아무리 경험을 해봐도 가점 없이 붙은 분들 되게 많아요. 아이템이 괜찮다 생각하면은 뽑힐 수 있는 거고 또 어떤 분은 창업자분이 역량이 상당히 좋아요. 아이템 자체가 엄청 그래 보이진 않는데 또 그러면 이분은 창업자가 능력이 있으니까 사업도 잘하겠지 뭐 이렇게 해서 좋은 점수 받는 분도 받고 다양한 그런 평가의 기준은 다양하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 입장에서는 내가 준비가 됐든 안 됐든 지원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창업이라고 하는 거, 특히 창업 지원이라고 하는 거는 앉아서 머릿속으로만 들어도 몸으로 깨달음이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창업 지원 사업은 이 내용을 보고 여러분이 직접 참여를 하면서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참여를 꼭 많이 하시길 바랄게요. 참여를 해야 내가 몸으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청년창업사관학교 우선 선발 분야라고 나와 있는데 요 지역을 선택하면서 여러분이 우선 선발 분야까지 맞으면 훨씬 좋겠죠. 여러분이 하는 창업 아이템하고 잘 맞는 분야대로 지원을 하시는 걸 개인적으로 좀 추천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창업 성공 패키지 청년창업사관학교 편 영상을 또 마치겠습니다. 1시간 정도 진행을 했는데 들어주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잠깐 질문 받고 저희가 다음에 팁스 통합 지원 사업 하겠습니다. 모두 청년창업사관학교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아주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봐주셔가지고 그래서 몇 번에서 봐주시니까 뭐 더 개인적으로 힘이 납니다. 혹시 궁금하신 분 너무 설명을 잘해서 궁금한 거 없죠? 그렇죠? 네. 너무 설명을 제가 아마 잘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면은 옆에서 누가 막 흑흑하고 웃고 있는데요. 보면은 좋아요. 네. 창업자금 받으셨다고. 그죠. 창업자금, 청년창업사관학교를, 여러분이 만약에 받으셨으면, 청년창업사관학교 아닌 다른 사업을 받은 분들은, 청년창업사관학교 추가과정에 지원을 못하죠. 아쉽지만 지원을 못합니다. 그리고 만 49세 이하셔도 아까 기술 경력에 관해서 증빙을 하시면 충분히 나중에 경력 기술서라던가 보통 이제 4대 보험 자격투시 확인서 그런 서류 같은 걸로 제출을 하시면 경력을 인정을 받으시면 거기서 이제 다녔던 회사들이 이제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고 이 내용을 실제로 하나씩 읽어보면서 내가 지원이 가능한 거를 넣으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도 여기서 경력 몇 년 이상 있었잖아요. 뭐 학사는 7년 뭐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 경력을 맞춰 주셔야 여러분도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은 여기까지 하고 제가 팁스 통합 지원 사업 그거를 하려고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통합 지원 사업 마저 공고를
하고 하는 게 낫겠네요. 사업계획서에 대한 부분이 지금 보시면 사업계획서도 이제 지금 부분도 있는데요. 일단은 그 팁스 통합 공고문 같이 한번 보고 그 말씀 한번 좀 드려볼게요. 바로 한번 진행을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서는 나중에 다음 시간에 네, 저 양식 한번 또 분석 한번 해보고 다음번 방송 때 제가 말씀 한번 드리는 걸로 하고요. 오늘은 정해진 대로 팁스 창업팀 지원 사업까지 하고 오늘 저녁도 늦었으니까 네, 오늘 어떻게 보면 약간 테스트 방송이거든요. 저희가 그 한번 저기 그 이거 한번 실방송이 낫지 않겠냐고 해서 테스트 방송이라서 오늘은 또 너무 또 주무셔야 되니 더 일찍 한번 맞춰 볼게요. 네, 여러분 2020년 팁스, 프리팁스, 포스트 팁스 창업팀 지원 사업 통합 공고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2020년 창업 성공 패키지 청년 창업 사관학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에는 팁스 창업팀 지원 사업 통합 공고입니다. 내용을 한번 보실게요. 민간 투자와 연계하여 초기 창업 기업을 성장 단계별로 지원해서 글로벌 스타 벤처로 육성하기 위한 팁스 창업팀 계획을 하겠다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글로벌 스타 벤처 가능하면 정말 뭐 페이스북이나 구글처럼 다 정말 이제 전 세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 아니면 전 세계적으로 납품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을 판매하는 업체겠죠. 팁스의 약자를 한번 보시면 테크 인큐베이터 프로그램 스타트업을 위해서 기술 창업을 보육해주는 프로그램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 내용을 읽어보면 엑셀러레이터 등이라고 써 있어요. 엑셀러레이터라는 용어는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좋고 영어로는 AC가 됩니다. 그리고 이 엑셀러레이터의 다음 단계가 VC 전문 투자 회사입니다. 벤처 캐피털이 있죠. 엑셀러레이터는 초기 창업자의 선발에서 투자나 전문 보육을 주된 업무로 하는 사람으로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된 회사여야 된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스타트업을 정말로 이제 좀 능력 있게 키워주는 거를 도와준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여러분이 회사를 잘 키우면 벤처 캐피탈 같은 곳에서 투자를 이렇게 받게 되는데 아무래도 창업팀이 초기에 창업하는 이런 창업팀들이 뭐 능력이나 경험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 보니 벤처 캐피탈에 투자할 만큼 오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정부에서 엑셀러레이터 제도라고 해서 이런 그 초기 창업팀에 대해서 초기에 소액 투자도 해주고 약간 이제 창업팀을 잘 그 멘토링이나 컨설팅 등을 통해서 잘 지원을 해서 좀 빠른 시간 안에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엑셀러레이터에 등록되신 분들은 많은 이런 정부의 창업보육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또 얻게 되고요. 그래서 엑셀러레이터나 벤처캐피털, 엔젤투자조합 보통 이런 큰 세 가지 기관들이 있고요. 그걸 우리가 민간 투자라고 해요. 엑셀러레이터, 벤처캐피털, 엔젤. 그래서 요 세 가지 요 민간 투자에 정부 자금을 매칭해주는 사업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좀 약간 레버리지 같은데 한번 내용을 뒤에 좀 더 보시겠습니다. 맨 처음에 한번 보신 내용은 이제 팁스라는 사업을 메인으로 한번 보죠. 팁스. 기본적으로 요 팁스는 여러분이 만약에 선정이 되시면 기술개발 지원, R&D 지원 자금을 2년에 5억짜리를 참가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요. 창업사업화라고 해서 1년에 1억, 해외 마케팅 1년에 1억,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7억을 연계해서 지원하는 사업을 줍니다. 어떻게? 팁스 운영사라고 이렇게 선정이 된 곳이 있는데 이 팁스 운영사로부터 1억 이상을 투자를 받으면 여러분은 이 7억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좋죠. 팁스 운영사의 기획 통해서 여러분이 1억을 지원을 받았을 때 무상지원금 7억을 얹어주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그 회사가 밸류가 높아지고 그런 부담이 없겠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고성장하고 크게 성장할 기업에게 집중적으로 자금을
지원하겠다. 투자 1억 이상을 받아와라. 정부가 7억밖에 도와줄게라는 게 나와 있는 게 이 사업이고, 그걸 우리는 매칭 지원이라고 합니다. 근데 요 팁스라는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팁스 운영 사업부터 1억 원을 투자받는다는 게 상식적으로 쉬운 일은 아니죠. 그래서 저 1억을 받는 수준의 회사가 되기 위해서 먼저 그 전 단계로 준비하는 사업이 프리팁스라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엑셀러레이터 등으로 1,000만 원 이상의 투자를 유치한 업력 3년 미만의 창업팀을 지원을 하는데 한 전체 30개사 정도를 뽑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에 30개사예요. 20만 개 1년에 기술 창업이 20만 개가 넘는데 30개 팀을 뽑는다는 거는 와, 엄청나게 작죠. 10,000분의 1이냐 10만 분의 1이냐 그거밖에 작잖아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T1은 매우 작은 편이에요. 하지만 이런 거예요. 1,000만 원 투자 받아와 우리가 최대 1억까지 지원할게. 이런 의미죠. 그래서 정부가 10배를 지원하는 거죠. 여러분이 프리팁스 과정에서 또 1억 지원 받아서 회사가 가치가 커졌어요. 제품도 잘 나오고. 그러면 그 다음에 팁스 운영사부터 1억을 받으면 다음 두 번째 가는 단계가 팁스가 되고, 여기서 1억 받아와 우리가 7억 얹어줄게. 이렇게 되는 거죠. 팁스를 졸업을 했습니다. 그러면 포스트 팁스라 그래서 또 2년에 5억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 1억 한번 받아. 그 다음에 7억 받아. 1억, 7억, 그 다음에 5억. 그러면 하나의 기업이 전문적으로 요 단계를 거쳤을 때 13억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큰 자금을 받게 되죠. 앞서 말씀드렸던 청년창업사관학교도 길어야 1억이고, 제가 참 좋다고 얘기했던 예비창업, 청년창업사관학교, 청년창업사관학교 추가과정, 요거를 3년 내내 받아야 3억인데 여기는 3년에 13억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죠. 보면은 그런 의미로 한번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그만큼 몇 군데 소수의 기업에 집중해서 지원하는데, 먼저 여러분들에게 얘기 드릴 수 있는 거는, 그러면 요 팁스 지원 사업에 들어가려면 그냥 넣으면 되니? 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요 민간에서 투자를 받아야 되잖아요. 특히 여기선 A씨로부터 지원받는다고 하지만, 우리는 어쨌거나 회사의 밸류가 크면 VC, 벤처 캐피털로 가고, 그 다음에 주식시장의 코스피, 주식시장에 상장하는 거를 목표로 하겠다. 아니면 코스닥이다. 이렇게 해서 단계가 올라가거든요. 그러려면 제가 이제 증권사에서 예전에 다녔던 펀드 매니저가 이런 얘기 합니다. 코스닥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형님 최소한 매출 500억 찍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 회사가 매출 500억짜리 급의 그런 큰 사업, 500억 이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사업 계획을 머릿속에 짜고 그런 아이템을 준비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매출이 500억 찍으려면 어느 정도 시장도 커야 되죠. 그래서 스케일업이라고 하는 표현이 그거거든요. 시장이 어느 정도 넓어야 돼. 그래야 매출 500억 이상 찍죠. 그리고 고성장을 해야 됩니다. 고성장이라고 하는 건 성장은 이런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지금 무슨 전체적인 경제 성장률이 2% 3%잖아요. 여러분이 회사를 창업했을 때 1년에 5%씩 성장해. 그러면은 뭐 경제 성장률하고 큰 차이가 없잖아. 그런 경우는 고성장 기업이 아니죠. 그런 경우는 여러분이 팁스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럴 수 있어요. 제가 우리 집 앞에서 슈퍼마켓을 하는데 뭐 돈이 크게 벌리진 않아. 근데 월 2, 300 정도는 꾸준히 벌어. 그럼 사업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할 수 있죠. 월급이 나오고 내 생활비가 나오니까. 하지만 고성장은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시장이 넓어질 거 예상되고 고성장을 할 것 같은 그런 기업들에게 지원하는 게 기본적으로 팁스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내가 비즈니스 모델을 그리고 그쪽으로 크고자 하는 분들은 여러분이 이런 팁스 지원 사업을 이해하시기 바라고, 그럼 내가 팁스 지원 사업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최소한 1,000만 원은 지원을 받고 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 엑셀러레이터랑 관련된 사업을 참여해야 되잖아요. 제가 그래서 그 며칠 전에 그 K 스타트업에서 그 엑셀러레이터 관련된 지원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요. 이 엑셀러레이터나 이런 창업 보육기관들이 교육도 많이 하고 투자자 만날 수 있게 행사도 많이 하거든요. 그런 데를 많이 나가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기관에서는 6개월 동안 우리는 돈 한 푼도 안 받고 키워줄게. 회사 엑셀러레이터 해줄게. 그리고 우리가 엑셀러레이터 창업을 도와주는 대신에 6개월 안에 우수하게 선정된 업체한테는 2,000만 원 투자도 할게. 이게 나오더라고요. 2,000만 원 투자? 그럼 프리티스까지 갈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바로 들더라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프리팁스를 하려면 엑셀러레이터나 아니면 관공서에서 주관하는 투자 관련된 교육이나 행사들에 참여를 하시고 거기서 엑셀러레이터들과 그렇게 인간관계를 쌓으시면서 그분들하고 열심히 그 사업계에서 들고 말씀을 나눠서 투자를 받고 그리고 팁스로 들어오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주요 변경사항 정리입니다. 작년에는 4차 산업 15개의 분야를 중점했는데 금년에는 16개로 확장이 되고 소재 부품 장비도 확정이 됩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운영사에 대해서 선정권을 줬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이 부분은 동일하다. 내용을 한번 좀 볼 수 있겠고요. 넘어가겠습니다. 큰 그런 변동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솔직히 저도 팁스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왜냐면 팁스 관련된 운영사들이 더 잘 알겠죠. 제가 이제 운영사 출신이 아니다 보니까 이 부분은 솔직히 모르면 모른다고 말씀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오늘 사업 소개를 통해서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최근에는 이런 투자 관련된 지원 사업이 증가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적극적으로 내가 우리 회사가 고성장 그리고 스케일업이 가능한 사업이라면 적극적으로 투자유치 프로그램을 정부 쪽을 참여하는 게 이 창업 스타트업이 가야 될 올바른 방향 중에 하나다라는 생각이 들겠습니다. 그리고 접수평가 등등은 요 팁스 홈페이지에서 지원을 하니 여러분이 좀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바라겠고요. 팁스 프로그램 상세 내용이 나와 있어요. 아까 좀 전에 계획 때 말씀드린 것처럼 팁스 운영사가 1억에서 2억 원을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운영권 추천권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추천을 하면 최대 7억을 매칭을 해준다. 즉 내가 1억 투자받고 7억 매칭이니까 8억 원어치의 그런 회사를 자금 조달에 성공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팁스 운영사는 기본적으로 엔젤 투자 회사 재단 초기 전문이라고 써 있는데 이 홈페이지에 운영사가 나와 있습니다. 현재 56개 운영사가 나와 있습니다. 지원 규모 이렇게 써 있는데요. 신규 창업팀 R&D 300개, 해외 마케팅 300개, 전체 300개 팀을 모집하고 사업별로 예산이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지원 분야를 보시면 자유공모, 그냥 자유롭게 여러분의 아이템에 대해 쓰시고 4차 산업 분야는 여기서 써 있습니다. 4차 산업 분야는 제 아이템 4차 산업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요 밑에 기술 분야 표에 있는 분야에 어느 정도 해당이 돼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 내용, 팁스 사업 1에서 2억 정도 지원받으면 정부는 최대 5억 원, 이건 R&D가 5억이고요. 그 다음에 추가 연계로 창업사업화 1억 원, 해외 마케팅 1억 원, 엔젤 매칭 펀드 2억 원에서 총 10억까지, 그러니까 총 여기서 5억, 1억, 1억, 2억 하니까 총 9억까지 지원이 가능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이 여러분이 팁스 운영사업도 1억을 투자 받았다고 해도 요 기술개발자금 5억 신청하면 여기서 어차피 한 번 평가를 또 받아야 되고 창업사업화도 마찬가지로 또 한 번 평가해야 되고 어차피 발표와 평가는 계속되는 일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다만 요 팁스 프로그램은 운영사가 대신 발표하고 창업기업이 준비하는 형태로도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청년창업사관학교는 대표자가 직접 발표했잖아요. 여기서는 운영사 발표로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의미 가지고 수 있어요. 밑에 보시면은 민간 부담금 중 현금은 운영사의 엔젤 투자금으로 부담 가능. 이 말이 뭐냐?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1억 정도 지원받을 때 1,500만 원 들었죠. 한 학교. 그러면 내가 10억을 지원받으면 1억 5천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이게 9억이니까 대충 자기 부담금이 1억은 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나 이거 다 붙었어. 그럼 내가 자기 부담금 1억 내야 되네? 근데 이 투자받은 돈으로 1억을 낼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이런 얘기구나. 아이템이 정말 괜찮았으면 투자받은 돈으로 정부 자부담금 내라. 그러면은 한 몇억 원어치 사업을 할 수 있지 않니? 그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겠어요. 대개의 경우는 근데 돈이 더 있죠. 이거 말고도 정책 자금도 받고 개인 돈도 넣고 이러다 보니까 훨씬 더 자금이 더 많지 않을까 생각이 들지만 하여튼 이렇습니다.
자금 지원 뭐 이런 내용들이 뭐 들어가 있고요. 지원 대상 써 있어요. 지원 대상 창업 후 7년 미만 기업, 창업 7년 미만 기업이 창업 기업이 기본적인 지원 대상입니다. 그리고 창업팀이 전체 지분이 60% 이상이고 운영사 지분율은 30% 이하여야 된다. 요 두 가지를 맞춰야 지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매출액이 직전 연도에 20억 이하여야 된다라고 그래서 정의가 되어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지분이 60%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건 왜 그러냐면 경영권 보장 때문에 그렇죠. 제가 예전에 그 택시를 한번 탔는데 택시기사님하고 이제 어쩌다가 얘기를 하다가 뭐 하시는 분이에요? 라고 택시기사님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는 뭐 작은 사업체 하나 운영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니까 나도 왕년에 사업을 많이 했었는데 뭐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하셨냐라고 이렇게 여쭤봤어요. 여쭤봤더니 옛날에 내가 큰 건설 관련 회사를 하셨대요. 근데 이제 그때 그 이분이 갖고 있는 지분이 49%가 갖고 있었대요. 그리고 51%를 한 수십 명이 나눠 갖고 있었대. 그러면은 이런 경우도 뭐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거의 경영권이 보장이 되겠죠. 왜냐면 51% 갖고 있는 지분 주주들이 전부 다 의기투합해가지고 한 명한테 의사결정권 몰아주지 않는 이상 이분이 뭐 훨씬 많으니까 또 이분이 아는 분 한두 분도 있을 여러 분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놀랍게도 어떤 그 이제 적대적 M&A를 하는 회사가 와가지고 이거를 잘 작업을 해서 51% 하나로 합쳤대. 그래가지고 정말 그 뉴스 드라마에서 보던 것처럼 저 49%를 대표에서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경영권을 장악해버리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회사가 어려졌다는 얘기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좀 스타트업이 가능하면 경영권에 대한 보장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 여러분들 입장에서 경영권 보장이란 의미에서 60% 이상을 가져가는 거죠. 실제적으로 사업할 때도 그 지분이 50% 이상은 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누가 이러시는 거 아닙니까? 혹시 이거 공고문이나 저기 해설하지 왜 이런 사업 내용을 얘기해? 라고 하는데 공고문만 읽으면 너무 또 지루할 것 같기도 하고 또 우리가 창업 자금만 잘 받으면 되는 게 아니라 사업도 성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옛날에 있었던 이런저런 일들 조금씩 좀 말씀드린 것도 괜찮으시죠? 네. 또 하고 좀 이상하다 싶으면 얘기하세요. 네. 무서운 세상이라고요. 그죠? 돈 된다 그러면 돈 앞에서 많이 바뀌는 것도 있고 진짜로 어떻게 보면은 이런 창업팀들이 안 돼가지고 싸우는 경우 없습니다. 안 되면은 그냥 포기를 해요. 몇 명이 그냥. 근데 잘 되면은 반대입니다. 사업이 잘 되면은 이제 더 많이 가져가려고 싸우고 오히려 그런 일들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자, 아무튼 팁스 기술개발팀 선정기업 이렇게 써 있어요. 연계지원, 추가 연계지원, 엔젤투자펀드 2억까지도 지원한다라고 써 있습니다. 지원 대상 보겠습니다. 옛날에 팁스에 선정돼서 지원받은 사람, 그리고 현재 프리팁스를 수행 중인 기업. 근데 프리팁스랑 팁스는 동시 신청은 불가능하다. 다만 프리팁스가 종료된 다음부터는 참여가 가능하다라고 써 있고요. 체납 당연하죠. 체납은 언제나 안 돼요. 체납, 연체 당연히 안 됩니다. 그거는 모든 정부 지원 사업이 기본입니다. 기술개발이라고 써 있는데 기술개발, 각종 기술개발 관련해서 중소기업 기술개발 사업 관련해서 보고서 제출하든지 기술료 여러 가지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도 지원이 안 된다. 다만 서면평가 전까지는 가능하다. 그리고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경우도 안 된다. 근데 이거 한번 여러분 꼭 보시면 좋아요. 신청 과제가 기개발 다 만들어졌어. 그리고 이미 다른 기업이 받은 기술과 똑같아. 또 이 기업이 옛날에 유사한 사업 계획서로 하나의 자금을 받았어. 그래도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 유사한 사업 계획서 썼는데 똑같이 복사 붙여넣기 해야지. 그럼 요 기지원 때문에 안 돼요. 그리고 다 만들어서 팔고 있어. 그럼 기개발로 안 돼요.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이 두 가지가 창업사업화에서 안 되는 요건이에요. 근데 다른 기업이 지원받은 기술과 동일 이거는 국가연구개발 사업에서만 통용되는 조건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안 된다. 다만 기존 제품을 업그레이드하는 것은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볼게요. 선정 절차. 신청을 어디다 하냐? 일반적인 사업은
우리 스타트업이 이런 정부 사업 신청 기간에 하는데 여긴 다릅니다. 이 팁스는 여러분을 투자해주는 운영사가 있으니까 운영사가 접수를 하는 거예요. 운영사가 접수하고 운영사가 심사해서 운영사가 갖고 있는 추천권으로 운영사가 추천을 하면 그 추천 서류와 내용들을 보고 그제서야 이제 정부기관에서 확인을 하고 서류 평가 또 발표 평가 등을 거쳐서 선정을 하죠. 그래서 R&D 기본적으로 5억짜리를 지원하고 나머지 연계 지원을 하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런 프로그램이 대부분의 스타트업에 해당되지 않지만 제가 굳이 이걸 설명드린 이유는 나는 정말 큰 회사를 만들고 싶고 고성장하고 정말 글로벌한 회사를 만들고 싶다고 하는 분들, 그리고 나는 진짜 몇 년 안에 매출 500억 이상 찍어서 정말 주식시장 상장이 가능할 것 같다는 기업가 정신을 갖고 꿈이 있는 분들이라면 팁스를 생각하고 준비하는 것과 그냥 창업 준비한 건 차원이 크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 좀 시간을 마련을 한 거죠. 그 팁스 신청 기간은 상시 접수고 별도 접수 기간은 없습니다. 그리고 신청 방법 여기 이제 조인 팁스 사이트에 나와 있고요. 투자심사, 창업팀 추천 과정을 겪고, 즉 1, 2억을 투자를 받아야 지원을 할 수 있으니까 1, 2억 먼저 받고 와 그 얘기죠. 저 기간이 뭐 1, 2주 걸리는 게 아니라 아무래도 여러 가지 1억을 여러분들만 돈 10만 원도 쓸 때는 고민하고 쓰는데 1억 쓸 때는 얼마나 고민할까요? 많이 고민을 하겠죠. 한 몇 달 정도 걸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이 3-4줄 써 있지만 실제로 스타트업이 업무를 볼 때는 한 6개월, 1년, 뭐 2년 이렇게 걸릴 수도 있는 그런 내용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R&D 5억 원, 그리고 창업사업화 1억, 해외 글로벌 1억인데 기술개발 사업이 선정이 돼도 사업화 계획이나 글로벌 진출이 미흡하면 여기 추가 1억씩 지원 사업들은 못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즉 5억만 받아라 이런 내용도 할 수 있죠. 5억도 크죠? 네, 5억도 큽니다. 사전 검토, 선정 평가 뭐 이런 형태로 진행을 하게 되고요.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요. 사업 수행을 하고 나중에 과제 기간이 종료해서 최종 평가를 통해서 완료 여부를 평가를 받고 여러분이 완료가 되면 아까 포스트 팁스 5억짜리 사업을 추가로 할 수 있습니다. 또 실패로 넘어갈 경우에는 성실성 검증을 거쳐서 제재가 될 수도 있어요. 즉 사업을 너무 대충 하는 경우에는 반대로 제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공 유무 판정을 보시는데 이 성공 유무 판정이 일반적인 국가연구개발 사업과 다르거든요. 그래서 꼭 보셔야 돼요. 그럼 내가 팁스 하면 뭐 어떻게 해야 성공할 수 있어요? 10억 원 이상의 M&A를 성사를 시키던지 코넥스나 아니면 코스닥, 코스피에서 기업 공개, IPO를 하든지, 그러니까 주식시장에 상장되는 거죠. 연간 매출을 10억 이상을 찍던지, 후속 투자 유치를 받던지, 그리고 그것도 국내 벤처 캐피털 업계 평균 투자금 이상의 후속 투자를 받던지, 연간 수출액 50만 불을 찍던지, 상시 근로자 20명 이상을 채용을 하든지, 즉 고성장하는 것답게 그에 따른 성과를 이런 성과 중에 하나를 여러분이 확보를 해야지 그래야 여러분이 성공 판정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반드시 좀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기술료를 납부해라라는 내용인데 기술료는 정부 지원금이 최대 20%까지가 됩니다. 그래서 2년에 5억짜리 R&D 사업을 받았으면 1억은 정부 지원금으로 납부를 하셔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팁스 과제를 받으신 분들은 디딤돌 창업과제나 전략형 창업과제, 다른 기술개발과제, 왜냐면 이거보다 한 단계 약간 낮은 수익, 한 단계보다 이미 많이 받았으니까 더 작은 금액까지 받으려고 하지 말라는 얘기겠죠. 좋은 내용이 같아요. 2년에 5억짜리 받았으니 요 밑에 있는 하위 그 R&D 사업은 신청을 불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중소기업 기술개발 사업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전체에 2개까지는 지원이 현재 가능하다라고 뭐 써있는데 나중에 R&D 사업을 너무 많이 할 수 없다. 그래서 창업팀은 R&D 사업을 특히 팁스를 받은 업체는 2개까지만을 지원을 가능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내용을 보시고 뭐 이런 졸업제 총 4회 뭐 이렇게 써 있는데 나중에 세부 내용은 기술개발 사업 관련해서는
틈틈이 한번 보시기 바랄게요. 네. 여기 있는 내용들이 실은 틈 내용이 아니라 일반적인 기술개발사 관련된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팁스를 살펴봤고요. 궁금하신 거는 없죠? 네, 참 좋은 사업이구나. 그리고 정말 준비를 많이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근데 어쨌거나 팁스 사업이 참 쉬운 사업은 아닙니다. 1억 이상 투자 받는다는 걸 들어간다는 자체가 여러분도 그만큼 투자 관련된 행사도 많이 참여해서 해야 되고, 여러분도 이해도 높아야 되고, 사업 아이템도 좋아야 되고, 여러 가지 운대도 맞아야 되고 하지만 정말 크게 사업하는 분들이 그래도 거의 약 10억 되는 자금을 특히 대부분의 자금을 무상지원금으로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저런 기회를 꼭 내가 머릿속에 사업 계획에 좀 생각을 해야겠다라는 좀 의도로 한번 이렇게 방송을 한번 해봤어요. 두 번째, 프리팁스입니다. 프리팁스 사업. 프리팁스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1,000만원 이상이어도 된다 그랬었죠. 그래서 엔젤 투자 시드라고 해서 1,000만원 이상이 금액만 받아도 지원이 돼요. 나중에 팁스에 올라갈 수 있는 수준이 기업을 키워보자라고 지원하는 거죠. 근데 전체 60%가 지방소재 창업기업이에요. 그럼 우리가 30개 팀을 뽑으니까 지방에서 최소 18개 이상 뽑아라. 수도권은 많이 뽑아야 12개다 라고 볼 수 있죠. 1,000만원 이상 투자를 받고 1년간 1억 이내에서 지원을 하고 전체 예산은 30억. 그래서 생각보다 TO가 많지는 않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써 있어요. 정부 지원금은 기업별로 차등, 항상 창업 사업들은 언제나 그렇죠. 정부 지원 사업들은. 다음,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에 참여하셨으면 기지원받은 금액만큼 차자무 지원을 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기부 창업사업화에서 내가 5천만원 지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1억을 썼다. 그럼 나는 최대 5천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원 대상 내용을 보시면 초기 창업 기업으로, 즉 예비 창업자는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업력 3년이 되지 않은 기업에서 아래 기용을 모두 충족을 해야 돼요. 어떤 기준? 대표자를 포함해서 상시종업원 수가 2명 이상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4대보험 가입자 명부에서 대표자 포함이니까 대표자 외 1명이겠죠. 그래서 상시종업원수가 2인 이상이어야 되고 1,000만원 이상, 공고일 기준 1년 이내 1,000만원 이상을 투자 유치를 받았어야 됩니다. 그리고 투자 확약서라고 해서 반드시 투자하겠다라고 하는 확약서가 있는데 확약서는 인정하지 않고요. 반드시 투자 계약을 하고 주금 납입 후 등기까지 완료해서 등기에 투자 내용까지 나와줘야 그것만 가능하다. 그리고 투자사, 우리 엄마가 1,000만원 투자해줬어요. 이거는 지원 안 해줍니다. 우리 아빠가 1,000만원 해줬어요. 우리 여기 형이 1,000만원 줬는데요. 그건 투자로 인정하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지인한테 투자받았다라고 표현도 많이 쓰는데 여기서의 투자는 중기부에서 관리를 받고 있는 팁스 운영사, 엑셀러레이터, 개인투자조합 요 세 가지만 공식적으로 중기부에서 인정한 이런 전문 투자 회사들만 인정을 합니다. 그런 분들만 프리팁스의 지원이 가능해요. 그래서 투자자도 팁스 운영사, 엑셀러레이터, 개인투자조합 이것들이 전부 다 이런 관공서에 보고하는 기관들이거든요. 이런 기관들만 지원을 인정을 합니다. 제외 대상 마찬가지로 세금 체납 그리고 대출 연체 지원이 안 되고요. 휴업 중인 분도 지원이 안 되고 팁스 R&D나 창업사업화에 선정돼서 현재 사업을 수행 중인 자도 지원이 안 됩니다. 선정 절차 투자자와 창업기업이 신청을 하고요. 그 다음에 주관기관에서 검토, 서류평가, 발표평가, 현장실사 등을 통해서 자금이 선정이 됩니다. 그래서 1차 2월 10일부터 3월 13일, 2차 4월부터 5월, 3차 8월부터 9월까지 3번에 나눠서 지원이 되는데 예산 소진 시 2, 3차는 접수가 안 될 수 있잖아요. 즉, 이 사업을 하고 싶으면 1차나 2차, 특히 1차에 지원하는 게 유리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제출자료, 사업계획서, 투자계약서, 투자금 납입 내역, 주주명부, 투자사실 확인서 등등의 서류들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 K-스타트업 홈페이지에서 여러분이 파일을 업로드해서 실제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서류평가, 발표평가 등을 통해 하게 되고, 가점 항목 3인 이상이 팀 참여인 경우 1점, 4차 산업 해당되면 1점, 스톡옵션 1점, 내일 채용 공제 1점, 웰컴 투 팁스 수상 1점에서 최대 5점까지 가점을 줍니다. 그리고 현장 실사라고 써 있는데요. 아무래도 실제로 해당 사업을 하느냐, 사업 계획서에 있는 해당 사업에 해당이 되는지, 그리고 투자 계약 서류를 설마 조작한 건 아닌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현장 실사를 하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 선정은 사업평가 운영에서 고려해서 배정을 하고 전체 60% 이상을 지방 소재로 한다라고 볼 수가 있죠. 마지막으로 포스트 팁스입니다. 포스트 팁스는 2년에 5억, 그리고 창업사업화, 그리고 해외 글로벌, 그리고 이제 엔젤 투자 연계 등 지원 사업을 받은, 즉 팁스 사업을 받은 분들을, 팁스 사업을 받은 분들 중에서 최종 성공 판정, 아까 뭐 직원 수 20인 이상, 뭐 M&A 10억 이상 이런 업체가 있었죠. 그 성공 판정을 받은 분들이 지원할 수 있는 게 포스트 팁스죠. 그래서 팁스 졸업 기업을 지원을 하겠다. 아까 6가지 성공 판정이 있었어요. 연매출 10억 이상을 찍던지, 평균 이상의 후속 투자를 받았던지, 수출액 50만 달러 이상을 했던지, M&A를 했던지, 상시 근로자 수가 20인 이상이던지, 코스닥 등 IPO를 했던지 이 부분을 받았어야 여러분이 됩니다. 지원 규모 144억 40개 팀 정도를 지원을 해주고, 마찬가지로 최대 5억 원을 자금을 지원을 합니다. 뭐 대부분의 내용들은 뭐 우리가 앞서서 설명드렸던 부분이 많으니까 이거는 더더욱 우리가 생각을 아주 먼 미래 얘기죠. 프리팁스 1년 하고 팁스 2년 하고 그만 4년 정도나 돼야 포스트 팁스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은 지금 보신 분들에서 많은 해당 사항이 없고, 하셨던 분들도 이미 할 줄 알아서 크게 이렇게 정보 전달이 그런 것들은 많이 없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청년 창업 기업 만 39세 이하 1점, 청년 인력 채용 1점에서 최대 2점 정도의 가점을 지급을 하고 협약을 하고, 아래 문의처들이 조함하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자, 프리팁스, 팁스, 포스트 팁스 여러 가지 사업을 발표받지만 팁스 운영사들이 이런 식으로 카카오 벤처스, 보넬전스, 카이트 창업재단 쭉 나와 있죠. 그래서 이런 기관들에게 여러분이 팁스 운영사고요. 이런 팁스 운영사를 통해서 여러분이 좀 투자를 받아라. 그래서 이런 역시 운영기관들과 여러분이 좀 친해질 필요가 있고, 이런 운영기관들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여러분이 참여하면서 부족한 투자 유치와 관련된 그런 역량을 꾸준히 올려야 여러분들이 그 생각보다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는 여기 뭐 뒤에 뭐 이제 후속 접수 내용 같은 경우도 있는데, 후속 접수 뭐 1억 원 정도는 아마 팁스를 하신 분들은 거의 다 하실 수 있을 거니까 앞에서 있었던 중요한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차 산업 관련된 핵심 분야 하나 살펴볼까요?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5G, 스마트 제조, 스마트 공장 쪽입니다. 지능형 로봇, 시스템 반도체, 미래자동차, 바이오 헬스, 스마트 시티, 그리고 서비스 플랫폼이란 게 들어왔는데 게임, 영상, 앱 이런 부분들, 실감형 컨텐츠, 블록체인, 드론, 신재생 에너지, 배터리 쪽 이런 쪽으로 기본적으로 지금 지원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네. 밑에 있는 내용들은 기본적인 참고 서류니까 여러분이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2020년 그 팁스 창업팀 지원사업 통합 공고 한번 같이 소개해 드렸습니다. 아주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방송이 끝났습니다, 여러분. 네. 들어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요. 혹시 궁금하신 거 있나요? 팁스나 뭐 청년창업사관학교 쪽에서 궁금하신 거가 지금 없죠. 근데 나중에 아마 보통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지원을 하다 보면 이제 좀 막히는 게 있지, 들었을 때는 그냥 끄덕끄덕 하고 그러신 것 같아요. 근데 어떤 것든 좋으니까 저희도 앞으로 이런 실시간 방송을 통해서 많이 하면서 지원에 대해서 들어온 거 같이 Q&A 하고 그런 시간들을 많이 마련을 할 테니 여러분들도 함께 많이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늦은 시간까지 여기까지 저희가 방송 마칠게요.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